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단독왕자 네, 이정주 CBS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부담스럽네요. 저는 반대로 든든하네요. 오늘 좀 얹혀갈 수 있겠어요. 네. 얹혀갑시다 우리. 단독왕자. 아니 저희 작가님하고 어제 통화해서 뭐 상당한 내용의 단독이 있다. 근데 회사에서 말을 못하게 한다면서요. 우리 회사에서 써야 된다. 여기 나와서 떠들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명태균 씨 네. 이번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네. 제가 박형강 기자 정도는 아닌데 저도 취재를 했었으니까 예. 예전에 2월 28일 이렇게 그 날짜도 제 핸드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댓글에도 그런 악플이 많더라고요. 기사로 말해라. 이제 와서 알았냐, 몰랐냐 하길래 예. 제가 좀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냐면 예. 어쨌든 기사로 말해야 되고, 텔레그램 캡처를 저는 못 구했어요. 지금도 없고, 네. 그래서 결국 못 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사안이 하나 있는데, 그건 텔레그램 아니고 이제 문자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기사로 한번 말을 할게요. 네. 아니 그러면 그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자가 있다. 김건희 여사 얘기죠. 김건희 여사 얘기다. 사실은 뭐 지금 이 사안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자고 나면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저는 이제 총선 때 제보를 한 서너 건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너 건 정도 제보를 받고 시작을 했고, 지역은 충청 지역. 충청. 충청 지역. 충청 지역이고, 나머지는 기사로 말하겠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충청도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터진다. 야, 엄청난 정보를 들고 왔네요. 근데 뭐 공천 개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제가 기사로 완성할 거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김해로 이동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그렇죠. 창원의창에서 나가라. 뭐 골자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빠져라. 결국 거기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주고 싶은 사람 A가 있고 B라는 김영선 전 의원을 보내기 위한 그 단계에서 일어난 잡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3인 경선, 2인 경선. 경선할 때 컷오프를 공관위가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3인 경선하면 누가 이기네 이렇게 보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2인 경선하면 이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인 가점, 뭐 그런 그리고 거 있죠. 중진 여성, 감점, 감점. 이걸 이제 합산하면 사실 이제 정치권 선수들은 다 알죠. 이렇게 하면 누가 이긴다. 그렇죠. 형식적인 뭐 3인 경선이지만 이건 사실상 A한테 준 거다. 이건 B한테 준 거다. 근데 이 단계에서 지금 이제 개입 의혹이 나온 사례가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 사례가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언제 나오니까 그 보도는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 일정 알려드리면 언제 나오는지. 제가 너무 쫓기는 그게 있어서 문자를 확보하는 대로 문자를 확보하는 대로. 아니, 제가 제작진한테 말씀드리면은 오늘 썸네일은 이정주 얼굴만 키워주세요. 아무튼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정주 CBS 이정주 기자님을 좀 응원해 주세요. 열심히 취재해서 문자가 확보되면 바로 보도하겠다. 근데 이 제목만 들어도 충격적이네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는 처음에는 김해, 용인, 이번에는 충청도판 새로운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진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파괴력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좀 더 구체화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이제 취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뭔지는 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에서 또 썼어요. 또 썼는데 오늘은 내용이 좀 과격합니다. 여사하고 대통령한테 다 까발리게 내게 좀 말이 좀 너무 거칠어가지고 다 까발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리드가 명태균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나온 보도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상대로 실제로 그런 협박을 한 정황, 쉽게 얘기하면 회계 책임자 이 씨에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한 내용들이 구술의 내용이 음성 파일을 통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암시하면서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검찰 수사의 전망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물증의 측면인데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휴대전화를 모음이겠죠. 한 4대 정도 언급을 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대비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녹음이라든가 문자들이 상세하게 모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전한 DC 같은 경우에 알파벳 DC 같은 경우에도 기사에 보면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낌새를 차리고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죠. 기존 그러니까 파일이겠죠. 아마도 다 옮겨놨다. 네. 그걸 언젠가 써먹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 물증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증거가 현출될 경우 이 사태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네.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이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명태균 씨가 또 뭘 올렸네요. 네. 여사와 대통령께 다 터져부겠다 협박? 그런데도 결론. 여사의 공천 개입은 없었네. 뭐 이런 거야. 하다 꿈 텔레그램 메시지나 깔아. 또 압박을 한번. 텔레그램 메시지나 깔아. 이 얘기는 저도 이제 명태균 씨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그거 없지 않냐. 그 메시지 나는 갖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이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나는 갖고 있는데 네. 그 뉴스토마토는 없다. 있으면 공개해라. 공개하면 나도 공개하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맥락은. 이제는 이제 뉴스토마토를 그 공개 저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를 가지고 하다 꿈 얘기까지 하냐. 텔레그램 메시지나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님도 이 사건 취재하셨으니까 네. 명태균 씨의 이 태도를 미뤄볼 때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휴대폰이 네. 뭐 내용이 보면 뭐 4개 정도 갖고 있었고 이 포렌식 해놓고 네. 근데 이분의 그 정치적인 어떤 지금까지 펼쳐왔던 행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이준석, 뭐 김종인,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할 거 없이 그 실제로 여당, 야당 굉장히 PK 지역의 모든 사람을 넘나들 정도의 이제 보폭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태균 씨 정도면 이미 이 뉴스토마토 기사 나오기 전부터 제2의 모 장소에 그러니까 포렌식한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해놨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본인에게는 마지막 보험이거든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 네. 네. 명태균 씨를 구속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물음표입니다. 네. 구속 못 시킨다고 보세요? 이거 시키면 이제 그 시한폭탄이 시작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정말로 검찰이 예. 이분을 법원으로 데려가겠다. 네. 그래서 정말로 사법 그 재판에 한번 세워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어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계속 그 뭐 홍매화 삽질 뭐 이런 사진이나 본인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너네 삽질하고 있다. 네, 네. 이준석 대표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그렇죠.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메시지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용산을 향한 경고성이 굉장히 다분하다고 봐요. 용산을 향한 경고성이다.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은 지금 뭐 텔레그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이분 직업이 이제 여론조사 대표이자 정치권과 네. 이제 유력 정치인 그리고 신생 정치인 뭐 이런 걸 잇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걸 사업 모델로 시킨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정가에서는 이 사업 모델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주목을 받고 지금 명태균 씨라는 이 이름이 네. 중앙 언론에서 매일매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앞으로 이분하고 사업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휴대폰이 까진 사람하고 예, 어떻게 누가 일을 통화를 하겠습니까? 합니까? 예, 심지어 말하는 동안에도 예. 이 사람은 녹음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녹음을 많이 했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 신뢰 녹음도 많이 당했죠. 그리고. 녹음도 많이 네. 당하고. 당하고, 예, 예. 그러니까 하고 당하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정도면 자기 당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발언한다. 예, 한 수 더 두는 거죠. 오히려 김대남 예. 전 행정관이 예. 조금 어리숙한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이명수 기자랑 통화를 하면 상식적으로 예. 이게
녹음을 당할 걸 생각을 하고 예. 한 수를 더 둬서 예. 역관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있는 거 없는 거 살짝 돌려서. 오히려 김대남이 어리숙했다. 예. 네. 녹음 명수에게 당했다. 그리고 오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녹취 관련된 내용,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협박했다라는 주장이 담긴 음성 파일은 작성 일시가 2월 26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7불사 회동, 쉽게 얘기해서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내려갔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만났다고 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3월 1일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그렇죠. 이때 이제 이런 공천 관련해 가지고 불만이 가득 찬 상황이었고 그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간에 3월 1일 7불사 회동까지 이르게 된 거죠. 결국은 폭로의 경위와 협박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빌드업되는 과정을 거쳐서 개혁신당과의 공조를 통한 뭔가 터트림 이런 것들을 목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미수에 그친 이후에 3월 2일에서야 국민의힘에서 창원 의창 지역과 김해 지역구 공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경남 네. 지역에서 늦은 발표였다. 네, 늦은 발표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그 작용과 반작용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협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을 것이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정무수석을 만난다거나 예를 들면은 그 핵심 의원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쇼부를 보려고 했다는 네, 네. 취지에 예,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에 제3자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문제가 예. 다른 방식의 그런 그 실마리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종합을 해보면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굉장히 그 마쿠에서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6일에 사실상 일단은 김영선 의원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있다. 빨리빨리 안 안 움직였다. 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럼 김해 감옥으로 빨리 갔으면 영웅 되는 건데 안 간 것다. 김영선 컷오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확정이 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본인 말로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본인 스스로 협박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터트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2월 29일 날 7불사로 간 겁니다. 그쵸? 맞아요. 네. 7불사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준석 천하람을 만나가지고 비례대표 1번이든지 3번이든지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민주당도 어느 시점인지 민주당이 확인은 안 해주지만 중진과도 또 소통을 접촉이, 해요. 네. 예, 명태균 씨가. 그래서 뭐 200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세게 지금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의원을 어떻게든 22대 국회에 보내야 되겠다. 네. 이게 뭐 반땅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지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취재할 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 취재 기자들이 보통 뭐 김영선 의원, 네. 뭐 예를 들면 박완수 지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취재할 때 노트에 쓰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귀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여기저기 취재를 하는데 이분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물어보면 이 얘기 나오고 네. 윤석열 옛날에 그 후보 캠프 물어보면 명태균 씨 얘기하고 안철수 캠프 물어보면 안철수에서 명태균 씨 얘기하고 예를 그 총선 당시나 대선 당시에도 네. 그 당시 말고 그 이후에 이후에 네, 그때는 이제 이분이 물밑에서 활동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수당 출입했었고 윤 대통령 후보 마크맨이었기 때문에 네. 단일화를 하니까 이제 안철수 캠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단일화 협상을 대상자니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고 했었으니까 예. 뒤늦게 이제 한 1년 반 지나서 혹시 명태균 씨 알아요? 이렇게 이제 취재하면서 물어보니까 명태균 알지?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에요. 예. 그 영남 사투리요. 예. 명태균 이렇게. 명태균. 네, 그때가 이제 이 뉴스토마토 기사 나오기 전입니다. 예. 막 줄줄줄줄 이제 얘기를 예. 해주는 거를 그때부터 저는 받아적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실은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명태균 씨를 취재해야 되냐. 아니 명태균 누군데? 그래서 뭔데요 그 사람. 예. 약간 이러다가 나중에 겸손해졌죠. 이분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처음부터 적었어야 되는구나. 네, 자세를 고치고 이제 겸손해졌- 메모를 하기 시작하는. 근데 제가 들었던 일화 중에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약간 그 정말 부지런하대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이건